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에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너무 어려운 얘기는 사실 잘 안 보게 되죠. 그래서 무겁지 않게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적절한 소제목이라든가 그리고 콘텐츠도 그 텍스트도 너무 작지 않게끔 적절하게 좀 써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권해드리진 않는데 가끔은 드라마나 연애, 재미 이런 것도 유머성 것 같은 콘텐츠들이 사실은 방문자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랑 연관성이 있다면 적절하게 매치해서 콘텐츠를 한번 생산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각 주제별로 5시간 이내 검색 허용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위에 나올 수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블로그가 좀 지저분해서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관리자 페이지에 가면 블로그 시 질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배달로 체크만 하시면 네이버에서 적절하게 주제를 던져줘요. 주제를 딱 던져줍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표시된 건데 지금 하나하나 모은 작은 즐거움, 나의 수집품 무엇이 있는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줘요. 매일매일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에 맞는 주제로 블로그로 글 쓰면요. 네이버 메인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좀 검색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블로그시 질문도 한 번씩 써보시는 것들이 블로그 주제 포스팅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에서 쓸 수 있는 적합한 콘텐츠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맛집 포스팅 같은 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은 소비자가 간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실제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체험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들을 위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내 위주로 막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좀 쉽게 쓰셔야 되고요.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는 뭐냐면 너무 검색을 의도하면서 키워드만 배치하면서 쓰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이게 블로그에 다 잡힙니다. 검색 엔진에. 특정 글을 써놓고요. 폰트를 0 사이즈로 바꿔버린다거나 아니면 하얀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텍스트를 쓰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검색 엔진은 잡힙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검색에 노출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무 키워드를 배치하는 것들은 좀 배제하실 필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중요해지는 어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것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구글 같은 데, 네이버 같은 데서 이미지 검색해서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걸 누가 알겠어. 내가 갖다 썼는데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구글 이미지 검색에 가서요. 특정 이미지를 불러와 버리면 누가 내 이미지 갖다 썼는지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글 알림이라는 기능을 써버리면 특정 키워드만 걸으면요. 구글이 다 갖다 주기 때문에 내 콘텐츠 누가 갖다 썼는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쓴 글이든 사진이든 음성이든 모든 것들은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남이 만든 건 갖다 쓰지 않는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악의적으로 블로그 가면 특정 사이트로 넘어가 버리게끔 하는 강제적으로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자극적이게 낚시성 기사를 보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냥 작성 콘텐츠를 마치 자기인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자신만 앞세우는 이렇게 신뢰성 부족한 콘텐츠들은 당장은 한두 번 주문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상적인 형태의 콘텐츠를 발굴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진이 요즘에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죠. 사진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이버 10등 안에까지 노출이 되면 사진 보고 클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메인 화면이 이제 등록된 대표 이미지에 따라서 클릭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 잘 못하잖아요.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싸이월드에서는 싸이메라, 그 다음에 네이버 라인 카메라, 인스타그램 이런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사진 어플들이 많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네이버 라인 카메라로 한 건데요. 내 얼굴 찍고 이렇게 선글라스도 갖다 넣을 수 있고 스티커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폰 찍고 거기다가 좀 기능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아주 나만의 재미있는 사진들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 카메라 다시 불러와서 여기서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쉬운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무료로 제공되는 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블로그에 쓸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키워드 조사랑 같은 얘기인데요. 포스팅할 때는 키워드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번 글은 어떤 키워드로 검색되게 할 것이다. 이 키워드를 좀 하시는데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도 좋지만 앞뒤로 강남에서 데이트 장소로 좋은 맛집 이러면 강남 맛집도 잡히고 데이트 장소도 잡히고 데이트 맛집도 잡힙니다. 키워드를 글을 쓰실 때 하나만 잡기보다는 두세 개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적절하게 잡아서 제목과 본문에 적절하게 노출을 하시면 검색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좀 여러 개 키워드를 공략하시는 것 좀 필요하고요. 일부 너무 인기 있는 키워드들은 사실 상위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많이 회자되는 이런 키워드, 김연아라는 이런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지만 그만큼 콘텐츠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는 좀 노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이 심한 키워드는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포스팅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도 사실 안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5개 정도 얘기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일주일에 5개 정도가 가장 좋고, 뭐, 7을 채우기도 이제 쉽지 않으니까, 여기는 좀 시간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면 검색 빈도수가 어쨌든 많아지는 거거든요. 소비자 키워드에서만 이해를 했다면, 블로그는 일찍 시작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검색 빈도수만 높여놔버리면 후발주자가 사실 쫓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신에 검색될 수 있도록 좀 키워드를 적절하게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크게 보면 이게 블로그 지금 쓰는 화면입니다. 이미지는 잘 안 보셔도 되고 지금 제목과 사진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나 구글 다음 검색 포털이 검색 엔진이 가장 먼저 서칭하는 자리가 이 제목 자리입니다. 제목 자리.